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안녕하세요. 컴백을 해주셨네요. 네. 요즘 또 몸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아서 네,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 날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날씨 너무 춥고 네. 또 갑자기 좀 풀렸다가 또 맞아요. 추워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민지 코치님도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또 이제 계속 링크 오셔야 되니까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지난주 일본과 한국에서 펼쳐진 아시아 리그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아사히카와 시리즈부터 살펴보시죠. 크레인즈와 아이스벅스의 3, 4위 맞대결이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1피리어드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결국 2피리어드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승부의 추를 당겨왔던 크레인즈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3, 테라오 히로미치가 2골 1도움으로 활약했던 경기였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도 크레인즈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2피리어드까지 3대3으로 팽팽했던 승부는 3피리어드 초반 균형이 크레인즈 쪽으로 기울었고 오치 유세이가 파워플레이 골과 엠티넷 골까지 성공하면서 6대3 시리즈 수입을 가져옵니다. 네, 아이스벅스가 지난주에 프리블레이즈랑 되게 힘든 경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역시 조금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연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니코 아이스벅스의 최근 경기력을 좀 보면 네. 체력적으로 떨어졌다는 느낌도 좀 나고 네. 그리고 확실히 수비보다는 좀 공격하는 거에 좀 급급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공격 스피드가 좀 붙고 네.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좀 찾은 크레인스의 그 역습에 좀 대비를 많이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꽤나 안정적이 된 크레인스의 이제 골리들을 생각해 네, 봤을 맞아요. 때 두 경기 다 두 선수의 골리가 나왔음에도 탄탄한 그런 안정감 있는 모습을 네. 많이 보여줬거든요. 시즌 초반이랑은 많이 달라진 모습 보고 크레인스가 확실히 좀 수비적으로 단단해지니까 공격적으로도 스피드가 붙고 또 역습 찬스를 노리기도 하는 그런 네, 모습이 맞아요.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두 팀 이제 전적만 봐도 1, 2차전에 크레인즈가 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 워낙 그 일본 팀들 성향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좀 더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만났을 때는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오츠 형제들과 네, 맞아요. 또 이소가이 소타 선수의 그 케미도 굉장히 좋고 네. 되게 고무적으로 좀 봤던 거는 크리스의 이제 라인별로 골고루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이전 시리즈까지는 막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게 카와이 류이치 선수 노장 디펜스들의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이토겐고 선수도 이야기를 했었고 요번에 이토겐고 선수가 빠지고 또 카와이 류이치 선수가 또 세 번째 라인에 있으면서 들어가면서. 또 젊은 선수들과의 이 조화로움도 지금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크레인즈 역시 지난주에 이글스랑 또 힘든 경기들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연습이 돼서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 스피드에 적응돼 있다가 네. 또 상대적으로 레드이글스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을 수 있는 그런 네. 상대를 만나니까 조금 더 플레이하기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신 요코하마에서는 그리츠와 레드이글스가 맞붙었습니다. 8연승 중인 이글스였는데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무려 8골을 몰아치며 그리츠를 압도했습니다. 이날 쿠지슈에이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아시아리그 개인 통상 200골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5번째였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도 이글스의 파상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매 피리어드마다 2골씩 넣으면서 6대0 완봉승을 거두고 시리즈를 수입했습니다. 10연승의 레드이글스였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점수차가 좀 크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그리츠를 보면 레드이글스 팀을 상대로 모든 라인들이 좀 다 버거워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뭐 딱히 첫 번째 라인이 뭐 특출나게 보인다 이런 느낌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 경기에. 맞아요. 그냥 경기 내용만 봐도 그렇고 네. 첫 번째 라인도 사실 많이 밀렸고요. 네. 예, 라인별로 경쟁해서 아무래도 무너지다 보니까 팀 자체의 성적이 그렇게 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골대 앞에 어떤 재치 있는 플레이부터 중거리 슛까지 네.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격력에 온 그 공격력 측면에서 봤을 때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레드 이글스 같은 경우는 어떤 팀을 만나든 간에 이제 본인들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또 1, 2위 팀다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도 조금 두려워할 법한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일단 개개인들의 능력 보면은 그 잔실수가 정말 상대팀 네. 그 다른 팀들에 비해서 되게 적거든요. 거의. 적다 보니까 이제 민재 코치님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이 그리는 어떤 스케치나 또 색깔 같은 거를 네. 잘 팀에 입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뭐 패스워크, 뭐 가지고 다니는 퍼 컨트롤, 스피드 그리고 판단 능력까지 골고루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과 경쟁을 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들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0연승이죠? 네. 네, 10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홈 경기를 치른 안양 시리즈를 우리 같이 하이라이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최근에 HL 안양도 한 경기 잡고 네. 이글스도 한 경기 잡고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피리어드 때부터 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프리블레이즈와 HL 안양 둘 다 굉장히 호각을 다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 또 상대 HL 안양의 실수를 또 찬스로 살리는 그런 네. 베테랑 선수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의 전술 장점이 네. 골대 앞을 굉장히 잘 단단하게 막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뚫어내는 게 지난 프리블레이즈랑 시합할 때 되게 숙제였던 것 같은데 요번 시리즈 때는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 게 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퍼져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네. 지금 방금 같은 모습도 상대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은 골대 앞에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HL 안양 선수들은 바깥으로 퍼져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가운데 공간을 살려서 또 찬스를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골대 앞에 위치를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이 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네. 안쪽에 먼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HL 안양 선수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 골대로 갈 것 같은 표현이 좀 그런데 냄새가 나면은 네. 바로 그 골대 앞에 공간으로 전부 다 뛰어들어가고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멀리 퍼져 있던 선수들이 또 가운데로 몰려오니까 그걸 네. 막기가 되게 버거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HL 안양 쪽에서는 또 이런 프리블레이즈의 수비 형태를 조금 파악하고 들어와서 이러한 공격 형태를 또 만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번 시리즈를 그렇게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네. 역시 프리블레이즈는 그 베테랑 선수들을 무시를 못하는 게 HL 안양 선수 방금 전정호 선수가 미끄러지는 네. 일이 있었는데 미끄러진 그 틈을 타가지고 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게 맞아요.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선수 한 명, 또 바깥쪽에 뛰어들어가는 선수 한 명. 그러다 보니 수비하는 2명이서 상대 3명을 네. 생각을 해야 되는 수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끝까지 잘 보시면 반대편의 디펜스도 같이 뛰어들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또 만들어주는 걸 보면 사실 네. 프리블레이즈가 약한 팀은 아닌데 그렇죠. 또 서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얼만큼 파악을 하고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끝까지 쫓아오던 수비하는 그 HL 안양이 끝까지 스케이트를 타고 와줬으면은 네. 실점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포워드들 입장에서는 또 다시 역습을 또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저는 디펜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역습은 무슨 역습이냐 일단 막아야 역습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포워드들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유범석 선수가 이날 득점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멋있게 봤던 게 이동구 선수하고 그러니까 디펜스들끼리 서로 스위치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이동호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유범 선수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내가 막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또 상대 한 명이 더 오니까 틈이 생기는 거죠.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유범 선수를 책임지던 이 선수가 이동우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순간적으로 하고 시간을 네. 멈췄거든요. 같이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멈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죠. 네. 들어가면서 코스가 정말 좋았어요. HL 안양이 홈 경기에서 이제 약간 가렸고 이 어린 선수들, 신입 선수들의 어떤 득점이나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첫 골을 이렇게 유범 선수가 또 장식을 해줘서 맞아요. 지난 경기 때 일본에서 그 어린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어줘가지고 네, 그 PD님이랑 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네. 이런 장면들이 안양에서 나와야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고 음. 또 클립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쉽다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네, 화면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나카리오 선수라든가 뭐 시노하라 코타 선수라든가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확실히 공격적인 면에서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방금 김윤재 선수 또 슬라이딩까지 하면서 네. 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 보면 완전히 이제 프리블레이즈에 적응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공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역습도 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프리블레이즈가 찬스를 못 살린 게 좀 네. 아쉬운 점도 클 것 같습니다. 맞아요. 프리블레이즈한테도 좋은 찬스가 많이 났었고 맞아요.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그 놓친 게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보면 역습을 하면서 상대 숫자가 지금 4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네. 이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는 공격 포지션이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네. 패스 길도 많고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요. 수비수 2명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공격인데 그것도 이제 골포스트까지 맞추면서 네. 예, 되게 운도 좀 적당히 따랐던 지금 2번이나 맞췄거든요. 맞아요. 운도 많이 따랐던 그런 시리즈였고 또 지금 역습을 당했을 때 따라와주는 포워드들을 보면 좀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HL 안양 입장에서는 좀 그 시프트 길이 그러니까 내가 링크장 들어가서 뛰는 시간 이런 걸 조금 잘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시리즈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역습을 꽤 하지만 달튼 선수가 워낙 네. 잘 해주니까 좋은 그런 세이브가 많이 나왔죠. 반대로 이런 역습도 만들어냈었고요. 네. 늘 김상욱 선수가 패스를 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패스할 줄 알았는데 슛을 시도하더라고요. 또 이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신입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과감하게 슈팅 시도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리바운드 골이 또 나왔잖아요. 지금 딱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창 루키 시절이 네, 굉장히 패기 넘치고 제일 자신감 있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루키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좀 좋은 모습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좀 사고 치는 모습. 네, 맞아요. 이럴 땐 과감하게 사고 좀 뭔가 내야 플레이를 되는데. 해서 그 플레이가 혹시 뭐 경기 결과에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옆으로 흘렀어요. 다시 그 안진이, 이영준 또 그 라인도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했죠 이번에. 이영준 접어넣고 아마 슬라이딩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영준 선수는. 물론 아쉽게 스틱 끝에 걸렸지만 네. 안진이 선수가 그걸 차분하게 이제 골로 연결을 시켰잖아요. HL 안양은 굉장히 무서운 점이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한 후에 또 한 번의 공격이 항상 오는 거예요. 맞아요. 다음 사람이 뒤에서 또 준비를 하고 다 골대로 들어오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강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또 이런 득점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HL 안양의 전형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제 디펜스의 공격 가담이잖아요. 네. 지금 이동호 선수도 지금 득점을 했지만
아래서부터 공격에 가담해서 골대 뒤까지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온 기회를 슈팅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공격 패턴이 굉장히 수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네. 이날 이제 이동국 선수 골 넣으면서 궁금해지. 확실하게 그러니까 동구 매직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3피리어드 중반도 지났겠다.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다. 매듭을 딱 짓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꽂아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 파워플레이 골인데 골대 앞에 강민수 선수가 또 사수에 들어갔고 네. 골리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사실 빗맞은 슈팅이었어도 상대 몸에 굴절된 퍽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네. 골로 연결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어요. 늘 저도 이제 학생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골대 앞에서 골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 아주 좋은 예를 들어줘가지고 또 좋은 보여주면 좋겠네요. 교육 자료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나카 켄타로 선수의 스틱에 맞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되게 그 퍽을 학생 선수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 또래 선수들이 쏘는 슈팅 얼마나 강력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용기를 가지고 골대 앞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은 저희 지금 한국 어린 아이석 선수들도 배워야 될 게 많다고 네. 생각해요. 이게 무섭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맞고 막아지거나 아니면 그 득점을 성공했을 때 오는 그 네. 희열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겁먹고 이제 못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좀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몸에 맞으면은 떨어진 팍에 대해서 내가 제일 빨리 반응할 수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겁을 덜 냈으면 좋겠어요. 맞으면 당연히 아프죠. 네. 그죠? 맞으면 당연히 아픈데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두 번째 경기에선 프리블레이즈가 저는 골리를 바꿔볼 줄 알았는데 네. 역시나 하타 선수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중앙에서 여기서 지금 뭐 강민수 선수가 좀 수비를 적극적으로 먼저 좀 도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손으로 가리키는 거 보면 네. 우리 디펜스한테 너가 이제 막아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소통을 하면서 플레이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지난 프리블레이즈 시리즈 때는 좀 남발성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슛을 엄청 여기저기서 많이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이번 시리즈를 보면 조금 더 슈팅에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슈팅 수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났고 지금 파워플레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사람을 김윤재 선수가 완전 골대 앞에서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패스기를 자른다고 잘랐지만 이게 참 아쉽게도 발에 맞고 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에 맞았다는 게 발이 딱 그 패스기를 자르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잘했다는 어떻게 보면, 건데 네, 그 길을 이걸 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네. 패턴이기 때문에. 디펜스 저도 이제 수비를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살골 네. 이런 골을 넣어본 적이 있는데 막다 보니까 이런 거라서 뭐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쵸. 예. 사실 골리도 이런 골 같은 거는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네. 본인이 제일 속상하겠죠. 그렇죠. 김기성 선수가 만약에 일부러 발을 맞췄다면은 그건 정말 천재적인 플레이였고. 네, 아무튼 근데 반대도 또 좋은 패스길이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네.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제가 프리블레이즈 수비수였어도 굉장히 정신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플레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 프리블레이즈의 베테랑 선수들의 어떤 기량이거든요. 지금 슬라이딩 하는 것도 다 보고 있고 퍽을 가지고 빠르진 않지만 네. 그래도 공간으로 공략하는 거나 지금 반대 패스길도 보면서 지금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네. 시야가. 그러면서 지금 골키퍼 지금 골대 앞에 상황까지 보고 있는 거 보면은 위협적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패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나 디펜스가 가운데로 움직여주면서 패스길 만드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또 반대 한 명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상호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를 맞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한국 선수들이 또 일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선수들 보면은 슛 쏘고 나서 멈추거든요, 플레이를. 근데 상대를 맞은 걸 알고 바로 반응을 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퍽을 소유할 수 있다는 네. 거. 그리고 지난 프리블레이즈와의 시리즈랑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때였다면 지금 아마 골대로 패스를 바로 연결해서 슛을 쏘거나 아니면 바로 슈팅을 시도해보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거는 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플레이를 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틈이 보였을 때 전정호 선수의 이런 센스 있는 슈팅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공간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이런 플레이 같은 것도 뭐 계속 말을 하고는 있지만 프리블레이즈의 그 골대 앞에 집중되어 있는 수비를 이용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슬롯존에 공간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순간적인 찬스를 만든다거나 디펜스를 이용해서 강한 슛을 쏘고 또 리바운드 살리고 또 이런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잘한 게 상대를 골대 앞에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 골대 뒤로 퍽을 가지고 간다는 게 골대 앞으로 상대를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쪽에 있는 HL 안양 선수들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걸 마침 이제 전정호 선수가 확실하게 잡아뒀고 골대 앞에 오인교 선수 수비수가 골대 앞 스크린까지 네.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서 슛이 나가는데 골키퍼가 어떻게 퍽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 시야에도 골리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지금 마침 카메라 앵글이 확실하게 슈팅 시도하는 곳에 딱 잡혀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타겟이 정확하게 비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전정호 선수가 그쪽으로 확실하게 꽂아놨죠. 근데 또 거기를 보고 거길로 맞춰서 쏠 수 있는 것도 사실 능력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전정우 선수도 굉장히 좋은 슈팅 능력과 이런 득점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걸 네.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코어링 할 때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 게 정확성이 먼저예요. 네.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파워인데 요즘 선수들은 다 그 타이밍과 파워에만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바깥쪽으로 퍽이 빠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그 상대를 가운데로 모으고 위쪽으로 패스가 연결되는 거. 이런 거 보면 아까 저희가 얘기한 패턴들이 다 나오거든요. 상대를 퍼뜨리고 디펜스의 공격 하담. 그리고 중요한 게 상대방이 안쪽에 있고 같은 편, 그러니까 HL 안양 선수가 이쪽 안쪽에 있잖아요. 네. 패스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 그냥 뒤쪽으로 가서 패스를 기다린다면은 이 패스도 줄 수가 없고 또 상대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를 이어가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간을 자꾸 넓게 쓰다 보니까 파워플레이인가 싶은 그렇죠. 장면이 계속 나와요. 네. 계속 골대 앞쪽으로 퍽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지금 보면 유병헌 선수도 여기 아래까지 내려갔고 지금 이동호 선수도 또 내려왔잖아요. 네. 지금 5명의 HL 안양 선수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복귀해주고 네. 센스 있게 주고 빠져나가서 또 다시 받고 물론 패스였지만 네. 골대 앞에 또 상대를 모아놓고 반대쪽 반대 상황을 뛰어들어가고. 또 볼 수가 있었죠. 이때도 세 번째 골로 또 2피리어드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동구 선수 골이 나왔기 때문에 3피리어드까지 어쩌면 수월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프리블리지 선수들도 아나 싶더라고요. 동금해지. 네, 동구매직을 아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후의 플레이가 네. 살짝 주춤하는 아.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매직이 통한 게 아닐까요? 네. 이동구 선수가 올해 그런 게 있나 봐요. 부담 느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선수도 아니라서 아주 즐거워할 선수라서 또 신상호 선수의 피지컬 플레이 또 네, 돋보였던 지금 좋은 모습 플레이였고 나왔고요. 또 3대1, 2 이런 찬스에서도 또 서로 욕심내지 않고 패턴 플레이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좋은 찬스로 바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영준 선수의 이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주고 그러니까 주는 능력 하나는 정말 HL 안양에서도 탑인 것 같아요. 김상욱 선수랑 이영준 선수랑 네. 너무 그 플레이를 잘 만드는 것 같고 이 틈을 패스 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전 여기서 그 패스 주는 것도 너무 센스가 있었지만 박진규 선수의 또 센스 있는 플레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네.
상대 수비수랑 스틱이 겹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살짝 앞으로 빼서 보시면 이제 위에 네. 카메라 있으면 나오는데 놓치지 않고 꽂아 나오면서 팀의 네 번째 상대 스틱 앞쪽으로 자기 네. 스틱을 내밀어서 내밀어서 그 차단 들어오는 거를 또 커트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바로 슈팅으로 이어지는 위 카메라. 위에 카메라 봤을 때 또 나오겠네요. 4대 0까지 거리를 여기 벌리고 보시면 있는 실한양입니다. 상대 스틱을 잡았죠. 한번 누르죠. 네, 누르고 그 받는 힘으로 바로 그냥 슛. 이런 걸 보면 아 진짜 센스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박진규 선수 같은 경우에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네, 아마 그 플레이를 못했어도 힘으로 밀어서라도 득점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접근. 이건 제가 아이들 교육 자료로도 썼던 건데 네, 김상욱 선수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가 뭐냐면 상대 발을 계속 접근. 보고 플레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 타이밍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프리블레이즈 선수가 실수를 함으로써 김상욱 선수가 퍽을 가지고 나올 때도 시야가 옆에 딱 꽂혀 있거든요. 쓸데없는 드리블을 굳이 안 하고 네. 가지고 스피드를 붙이고 가면서 상대 발이 돌아서는 순간 패스가 나왔고 그 김기성 선수도 그대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패스를 받으려면은 살짝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과감하게 뛰어 들어오다가도 순간적으로 내가 슛을 쏴야 되는 타이밍에는 속도를 살짝 줄여서 또 원타이머를 네. 노리는 그런 모습 보면은 역시나 김브라더스는 맞아요. 남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부분 한 부분 보다 보면 생각을 안 하고 하는 플레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되는가 보다 하는데 사실 보면 다 생각해서 타이밍도 맞춰주고 이렇게 다 시야로 확보를 해서 보고 있고 하는 장면이고 지금 또 이제 맞아요. 박진규 선수의 박진규 선수도 아까 김상욱 선수 그 모습이랑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상대 슬라이딩을 알고 있었어요. 네. 특히 스피드를 가지고 2대1 찬스가 나면 웬만한 디펜스들은 슬라이딩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가 맞아요. 또 절묘하게 패스기를 보이자마자 바로 주는 패스 네. 되게 감각적이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진희 선수가 끝까지 세도를 하고 있었고 맞아요. 또 그거를 봤기 때문에 바로 맞춰줄 수 있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굴절되면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골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6대 0. 상대 수비를 상대 실책을 놓치질 않아요. 골을 포괄시키는 HL한양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갑니다. 뒤쪽으로 잘 나왔어요. 정말 수비 입장에서 화가 나는 그쵸. 그런 플레이. 네.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거 뭐 이주영 선수 골이 좀 많이 아, 터졌으면 네. 좋겠는데 이주영 들어갈 듯 선수가 말 듯 안 예, 들어가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한 0.5초에서 1초만 좀 천천히 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좀 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딱 쏘기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을 하면서 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역시나 스피드 네. 가지고 들어가니까 상대는 그 슬라이딩을 또 하고 그리고 보면 또 프리블레이즈가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거를 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 정도 되면은 서로 이제 네, 스타일을 그 정도 조금 스피드면은 이제 내가 슬라이딩 할 때구나 이런 걸 알고 또 이날도 이동우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은 거죠. 네. 이 중거리 슛은 어떤 골키퍼가 와도 사실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로우 하이 패스를 벽을 맞춰서 올렸고 그걸 또 네, 원타임으로 그걸 꽂아줬고 원타임으로 쐈고 앞에 마침 프리블레이즈 선수가 앞에서 그 골키퍼의 시야를 가렸거든요.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뒤에 카메라를 보면은 확실히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 선수들한테 얘기할 때 내 앞에서 슛이 날라오면 골키퍼는 그걸 못 본다. 내 네. 몸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스크린을 들어가다가 아까 블락을 하러 들어가다가 스크린이 오히려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골리 코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슈팅이 날라올 때 스크린이 한 명이 일로 움직이고 한 명이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것만큼 막기 어려운 게 없어요. 네. 둘이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차라리 한쪽 방향만 그쵸. 보고 막을 수가 있는데 둘이 순간적으로. 교차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교차가 되면은 네. 퍽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술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좀 안타까운 게 수비수들이 또 그렇게 그쵸. 움직이다가 그렇게 된 거여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막으려고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블락을 들어가야겠다 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몸으로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뚫리면 이제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볼 때 김기성 선수가 이때 199골 그러니까 199번째 골을 넣고 네. 이제 200번째 골을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지금 이 패스 플레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너무 좋게 보는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백워즈 스케이팅 하면서 퍽에서 시선을 안 떼거든요. 그리고 스틱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그러니까 언제든 패스를 줘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잡으면서 그냥 앞으로 탈 텐데 좀 더 백워즈 스케이팅 이용해가지고 뒤쪽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좋은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기성 들어가면서 한번 봐야죠. 김기성! 강윤수 선수도 분명 앞에 상대 스틱이 있어가지고 불편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차분히 골로 연결하는 거 보면 확실히 골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네. 강윤석 선수도 보면 골대 앞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맞아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저런 찬스가 왔을 때 또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대 앞 플레이를 누구보다 잘하는 선수예요. 네, 피지컬도 좋고 맞아요. 이런 순간적인 어떤 민첩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고. 스크린 하고 있다가 순간 빠져줘가지고 또 공간 만들어주고. 네. 김기성 선수가 강윤석 선수에게 빈 골대를 선사했네요. 아마 그 앞에 있던 디펜스는 계속 스크린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쵸. 자, 떨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김기성 참. 이거 프리블레이즈 선수들 되게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실점 같은 경우에는 이종현 선수가 워낙 이제 골대 앞으로 들어가서 미는 힘이 좋다 보니까 네. 팔의 힘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 몸도 아마 HL 안양에서 제일 좋은 선수 중 한 명일 거예요. 덩치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는 힘이 좋아서 이거는 골리 패드가 아마 앞에 걸려 있었어도 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공간에 센스 있게 툭 밀어넣은 게 이제 좋은 기술을 또 보여준 것 같아요. 몸은 골라인 아래까지 네. 내려갔거든요. 스틱만 빼가지고 넣는 거 보면 저런 센스 있는 플레이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두 경기를 연달아서 보니까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없게 무너졌다기보다는 네. 아쉬운 플레이들이 너무 많았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또 실점으로 다 연결이 됐고. 네. 이렇게 대량 실점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을 것 같고 네. 또 저희들이 봐도 그 살릴 찬스들을 살렸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네.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 계속 실점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전 시리즈 때 워낙 HL 안양 상대로 또 좋은 모습 많이 네.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왔을 텐데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은 맞아요. 시리즈였습니다. 현재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여전히 HL 안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 차로 레드이글스가 바짝 뒤쫓고 있고요. 아이스박스는 원정에서 2패를 기록하면서 3위, 크레인즈와 격차가 좀 더 좁혀졌습니다. 크레인즈는 2경기 차까지 따라붙었네요. 프리블레이즈와 그리츠는 시리즈 수입회를 하면서 5, 6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일본 삿포로에서는 레드이글스와 크레인즈가 맞붙습니다. 2주 전 맞대결에서는 이글스가 시리즈 수입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니시도쿄에서는 프리블레이즈와 그리츠가 만납니다.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HL 안양은 니꼬 원정을 떠납니다. HL 안양의 연승 행진이 계속될지 김기성 선수의 200골은 달성이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진짜 좋은 게 이제 전국적으로 돌면서 링크장을 돌면서 이제 시리즈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 보면서 한국도 좀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죠. 링크장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는데 활용을 그만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번 대회 그 아시아 리그를 보면서 저 링크장은 내가 안 가본 곳인데 네, 맞아. 이런 처음 링크장도 보는 데인데. 있어서 군데군데 전국에 링크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한번 대회를 진행을 같이 리그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번 시리즈들은 그 팀과 4연전을 하거든요. 네. 지금 원정도 될 수 있고 홈 경기가 될 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 흐름을 갖고 오는 팀이 승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크레인스와 레드 이글스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네. 크레인스는 지금 상승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레드 이글스도 크레인스를 압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프리블레이즈도 그리츠를 만나서 다시 좀 경기력을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HL 안양은 아이스박스 상대로 또 프리블레이즈랑 했던 시리즈처럼 해주면 좋겠지만 또 1대1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고 역습도 워낙 잘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스즈키 형제, 스즈키 켄토, 스즈키 유타 네. 스즈키 형제들이 골대 앞에서 그 골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골대 앞 경쟁 같은 거 좀 신경을 많이 쓰면은 득점력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수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면은 지금 좋은 결과가 오지 네,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득점력이 좋았던 팀이지만 그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두 네. 시리즈 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아시아 리그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 오광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